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재화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특례, 즉 공급 시기의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고, 즉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후발행 세금계산서, 즉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공급 시기는 그만큼 중요하며, 특히 일반적 공급 시기가 아닌 특례 부분은 실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으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가 수령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법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의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대가의 지급 시기와 발급 시기의 과세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와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아니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첫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음, 대가 수령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 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용역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를 3년 장기로 할부 판매하는 경우에 화물차량 구입자가 차량을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차량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지금까지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법 제17조 공급시기 특례 규정이 2018년 및 2019년에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1일부터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와 동시에란 말이 세법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17조 3항이 2018년 및 2019년 각각 개정되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음은 후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즉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드리는 세 가지의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두 번째는 거래처별 1여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셋째,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여월이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분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매번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 번에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OX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틀린 말입니다. 틀렸죠?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7조 1항에 있는 특례 규정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서 등이 없어도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틀린 말이죠. 이때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반드시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